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초 철도 지하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철도 지하 사업에 대해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상철도 지하는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철도 상보 공간 개발을 통한 도시 재생 측면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지상철도 지하 사업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65조에서 80조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각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정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2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수건이죠.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됐고 선거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그런 공약입니다. 2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 우리 광진 지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면 대략 한양대부터 잠실 나루까지 7개 지하철역에 연장되는 그 구간에 대해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게 될 텐데 우리 광진구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65조에서 80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2018년 선거 당시에는 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65조에서 80조 원. 정확한 비용 추계부터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5조에서 80조 원이라고 한다면 서울역 철도 지하화 사업비가 50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더 월등하게 많은 비용인데 과연 이것을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서울역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에는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으로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반면 지금 지하철 2호선 저희 광진구가 원하고 있는 그 지역의 경우에는 고가를 또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국세가 400조 5천억 원이었는데 59조 1천억 원이 지난해.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병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는 광진구 갑지역 선거 후보자의 토론회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갑지역 중곡동, 능동, 군자동, 또 구이 이동, 광장동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이 토론을 보고 있노라면 철도 이 2호선 노선에 대한 지하화는 광진 을에서 나온 얘기인데 왜 광진갑에서 이 얘기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과제로서 철도 지하화 이슈가 불거지게 되니까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묻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국가의 재정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2호선 지하화에 관한 문제는 광진 을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선거 때마다 아주 오랜 기간 들고 나왔던 단골 공약이었지만 잘 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우리 광진에 새로운 신설 철도, 도시철도 신설에 관한 비전을 내세우면서 우리 갑적에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변경되게 됩니다. 여기에 도시철도 신설에 관한 우리 광진구의 정책을 김경호 구청장과 함께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고 광진구에선 서울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청량리역에서부터 이 동대문을 거쳐 중곡동, 중곡역과 그리고 국민은행 사거리 그리고 구의역을 지나 구의 사거리, 구의역을 지나 잠실까지 빠지게 되는 도시철도 신설안을 제출했는데요. 이런 새로운 광진구의 도시철도 신설로 희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자들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과 또 답변 시간입니다. 질문은 역시 30초, 또 답변은 1분 30초 내에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이정원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네, 제가 판넬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호선 철도의 지하화 사업이 우리 광진 구민들의 수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방식을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프롬나드 플랑테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남게 되는 고가 철도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를 기존 철도 고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부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시간이 초과가 되는데요. 네, 자 이제 김병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광진구 갑지역 주민들께서 크게 궁금해하는 이슈와는 좀 거리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호선 이 철도 지하화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난 다음에 해결해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멀리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서 얘기 드렸던 이 도시철도 신설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현수막을 보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인가? 어제 오늘 최근에 뉴스를 보면 GTX A 노선이 개통을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광역철도가 이용되게 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이러한 GTX가 신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GTX 신설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정부의 협의를 이끌어서 결국은 주민의 발휘될 수 있는 교통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광진구는 GTX가 신설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경전철이 놓여진다고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경쟁할 때 지난 기간 동안 교통혁명에 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신설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게 바로 도시철도 신설인데요. 이 내용들을 오세훈 서울시장께 이미 지난날 만나서 적극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정해서 우리 광진구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교통혁명의 시작 반드시 힘있는 광진 전문가 저 김병민이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병민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해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2호선 철도에 대한 지하화는 광진구 을지역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입니다. 우리 이정원 후보께서는 과거 민주당 을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공약을 언제부터 내어놓으셨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 그 기간 동안 같은 민주당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이 일에 대한 공약 실천을 위해 추진했는지를 묻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정원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광진 을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의정 활동을 하셨던 추미애 전 의원께서 2000년도에 처음 제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2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말씀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 김성갑 청장께서 취임하실 때에도 지하화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작업들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세가 지난해 400조 5천억 원 가운데 59조 1천억 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펑크 났습니다. 무리한 부자 감세를 추진한 때문이겠죠. 그리고 경제정책이 실패된 때문입니다. 국가 부도 직전이라고 하는 위기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릿고개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를 500억, 700억을 감세할 경우에 243개 자치단체도 잇따라서 연쇄 부도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우리 광진 구민들이 원하는 지하화 사업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밀어붙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도시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김병민 후보께서 해주셨는데 이 부분 역시 예산 문제입니다. 당연히 도시철도 설치하면 우리 광진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과연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또 어디에서 분기해서 광진 지역을 지나게 할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